이미 여러 리그에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하고 알로라 리그에서 우승의 챔피언에 등극한 지우가 체육관 관장인 체두와 동급 또는 그 이하의 실력을 가지는 것으로 묘사되고 슈퍼 클래스 트레이너들과 배틀 실력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팬들은 포켓몬 리그만 7번 돈 트레이너와 일반 트레이너 간의 간극 묘사가 뚜렷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고 있다. 전작에서 전설의 포켓몬을 3마리나 쓰러뜨린 피카츄 역시 케오퍼스한테 패배하는 일이 일어났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항상 시즌이 바뀜에 따라 생기던 문제였고 65화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사라지게 된다. 물론 사라지면서 다른 논란이 생겼지만 반대로 고우는 과도하게 편애받고 있다. 여행을 떠난 지 38화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미즈나체인 레비풋으로 전설의 포켓몬인 썬더를 쓰러뜨리기 직전까지 갔다. 지우가 에이지에 와서야 전설의 포켓몬에게 승리한 점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고우는 배틀을 주로 하는 트레이너도 아니고 작중에서 특별히 배틀 특훈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묘사가 나왔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단순한 초보 트레이너의 승리를 넘어서 전설의 포켓몬 위상의 실추이기 때문 이전 시즌까지는 전설의 포켓몬과 일반 포켓몬 간의 실력차는 분명히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등장한 썬더는 갈색시티에서 폭풍을 만났던 것 때문에 풀 컨디션이 아닌 것을 감안해도 일반 포켓몬급 취급이었다. 채하루 또한 포켓몬에 대한 관심도도 낮았고 49화에서야 트레이너가 된 초심자임에도 이 점을 무시하기라도 하듯이 74화에서 빛나해 팽돌이를 나가떨어지게 만든 콧뿌리를 상대로 능숙하게 배틀을 하고 베테랑 트레이너들인 한지우와 나빈나가 마트리에게 밀리는 모습만 보여준 것과는 달리 마트리에 몬냥이에게 몸통 박치기를 적중시키는 등 에피소드의 주역임을 감안해도 개연성을 무너뜨리는 지나친 보정을 받았다. 고우조차 최소한 처음에 배틀에 능숙하지 않은 묘사가 있었고 봄이 빛나, 세레나, 릴리에도 초반에 포켓몬 시합을 잘 못하는 묘사가 확실히 나왔던 것과는 딴판이다. 포켓몬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그동안 챔피언 4천왕 전력의 체육관 관장 강한 애니 오리지널 트레이너 그 외 순으로 실력 구분을 명확히 해왔다. 베스트 의식까지 이를 철저히 지켰고 그나마 4천왕들이 챔피언들에게 배틀로 승부를 겨룰 수 있는 정도였다. 하지만 포켓몬 월드 챔피언십에서 모든 지방의 트레이너가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서 밸런스가 꼬이게 되었는데 엑스트라 트레이너들이 관장보다 높은 순위에 위치하면서 관장 4천왕 수준의 엑스트라 트레이너들이 대거 양산되어 버린 것이다. 참가를 했다고 나온 건 아직 코르니, 체두, 금랑 정도지만 앞으로도 지우가 계속 순위가 올라가면서 마주치거나 언급이라도 되지 않는다면 참가를 안 했거나 아예 순위가 그 이하라서 마주칠 일도 없었다는 게 된다. 65화에서 아이리스가 갑작스럽게 챔피언이 되고 지우의 포켓몬들에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밸런스 붕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번에는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시리즈 내에서 챔피언과 한 지방의 위상이 직접적으로 추락한 첫 사례라서 논란이 큰 편이다. 또 지우의 역대 포켓몬들은 챔피언은커녕 4천왕에게도 대등하게 싸운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망나뇽과 어레곤이 챔피언에게 승리한 지우의 포켓몬들로 등극하면서 지우 포켓몬에 대한 서열 논란도 다시 일어나고 있다. 또한 루카리오도 27위인 전진을 상대로 2킬, 32위인 체두의 거다이맥스 괴력몬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또 한 번 서열 논란을 일으켰다. 당장 전작의 에이스인 초연몽이 전진을 상대로 2킬할 때는 체육관전이었던 데다가 전진의 배틀이 교체 플레이가 중심인 걸 생각하면 더욱 큰 문제다. 윤진 역시 DP에서는 빛나의 멘토링을 해주거나 지우의 V제를 위해 콘테스트 참가를 권하는 등 어른스럽고 기품 있는 이미지를 보였으나 애꿎은 성우한테 뒤끝이나 장렬하는 열폭형 캐릭터의 지우의 전투력 측정기로 전락하며 위상이 수직하락했다. 9화 7색조 에피소드는 사전 공개 일러스트에서 지우와 엮는다는 암시를 보여주었지만 정작 본편에선 제이라는 노인이랑 엮였을 뿐 지우는 단 한 번도 엮이지 않았다. 분명 7색조가 지우에게 있어 가장 의미 있는 포켓몬인데도 엮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실망하는 시청자들이 많았다. 전작의 등장인물이 재등장하는 에피소드나 큰 이벤트에서도 홍보에 비해 실제 내용은 기대 이하로 나와서 애니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도는 에피소드가 진행될수록 계속 떨어졌다. 포획 에피소드도 낚시질이 많다. 대표적으로 울먹이와 흥나숭 포획 에피소드인데 예고편과 잡지 홍보에서도 지우, 고우랑 엮이는 장면이 나오는 등 무언가 활약할 암시를 보여주었지만 정작 울먹이는 해당 화 시작부터 고우에게 포획당하였고 흥나숭은 로켓단의 가챠 포켓몬으로 등장하고 그냥 고우에게 잡혀버렸다. 55화의 가라르 포니타 에피소드도 하루가 잡을 것이라고 암시를 보여주었지만 실제로는 잡지 않았다. 그런데 그러놓고도 고우가 스이쿤을 잡는 에피소드는 일절 거짓없이 홍보하고 실제 본편에서도 그렇게 전개되는 등 점점 더 낚시질을 이상하게 하고 있다. 작중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놓고 오프닝 낚시까지도 시전한다. 3기 오프닝에서 단델이랑 지우, 일행이 같이 모험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기대를 모았으나 이후에 제작진의 인터뷰에서 해당 장면이 본편에 안 나오는 오프닝 낚시라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낚시가 아니라 거의 기만 수준의 심각한 낚시라고 볼 수 있는데 대놓고 오프닝 장면에 담았고 마치 그렇게 전개될 것처럼 꾸며 놓았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조차 없다. 모코의 에이스가 공식 일러스트 등으로 갸라도스인 것처럼 낚시하고는 카렌의 전에서 갑자기 에이스가 망나뇽으로 변경되었다. 오히려 갸라도스는 1킬도 못했다.
낚시질 문제와 더불어 애니메이션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미회수 떡밥 문제 또한 이번 작품에서도 고스란히 발생했으며 그 수량 또한 전작들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많다. 이러해서 피츄를 키워주었던 켄카, 지우의 피카츄가 지우를 만나기 전의 상황을 그린 중요한 에피소드였음에도 이 피카츄를 키워주었던 켄카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일절 등장하지 않았다. 로즈, 올리브의 행방, 45화에 둘이 탄 헬리콥터가 나와 생존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 등장도 언급도 없다. 132화에서 무한다이노가 슈스타디움에 나타나는 장면 중 로즈와 올리브로 추정이 되는 인물이 잠깐 등장하나 이 둘이 진짜 로즈와 올리브인지는 알 수 없다. 65화의 실루엣으로 등장한 정체불명의 인물, 65화에서 하이퍼 클래스 상대들의 실루엣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전진과 체두 뒤에 정체불명의 인물과 포켓몬이 나오면서 앞으로 지우가 이 5명의 인물과 배틀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다. 그러나 정작 직접 배틀한 것은 전진과 체두 2명뿐이었고 지우가 마스터 클래스에 올라가 버리면서 떡밥을 뿌렸던 3명은 말 그대로 소리소문 없이 증발해버렸다. 이 때문에 이 셋의 정체는 작품이 종영될 때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채하루의 EV가 진화를 하지 않는 이유? EV 진화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매일 진화의 돌로 실험을 해봤으나 어찌된 이유인지 채하루의 EV는 진화를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채하루의 EV가 추후 거다이맥스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으나 정작 거다이맥스는 커녕 왜 진화를 하지 않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채로 가능성은 무한대라며 열린 결말로 끝나버렸다.